오늘 논어 즉 공자 어록인 현대 응용하기 시리즈는 오늘은 선진편 9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안년이 죽자 하늘이 나를 천상여라 천상여라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우리는 통곡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통곡한다. 오늘 통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애예요. 얼마나 공자가 슬프게 울었으면 그에 따른 수행원이 너무하지 않냐라고 책망을 하자. 이제 공자는 그럼 나는 뭐 저 사람 정도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라고 참 인간적인 면이 참 오늘 보여주는데, 한번 볼까요? 안년사 자 곡시통 종자왈 자통이라 왈 유통화 비부인 지위통 이수이라. 볼까요? 안년이 죽자 자 공자께서 곡을 했네요. 곡은 우는 거죠. 소리 내어 우는 걸 곡이라 합니다. 곡. 우리가 문상 갔을 때 네 곡하냐 아니냐라고 곡해라 뭐 그럴 때는 곡이 나오는데, 곡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해요? 통을 했네. 통곡. 이 한문을 보니까 움직일 동자 옆에 이 마음이 있네요. 그렇죠?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슬퍼하게 우네요. 그렇죠? 그러자 종자라는 사람이 이때는 뭐 다른 사람이겠죠. 물었네요. 자, 통리라. 선생님께서, 공자께서 너무 통리라. 너무 슬퍼하지 않냐, 너무 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유통화, 내가 정말 그렇게 슬퍼하게 울었느냐, 내가 너무 슬픈 짓을 보였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반응법적 물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 비부인지 위통이라. 이 부라 말은 여기서는 뭐 인칭 대명사, 뭐 지시 대명사로서 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을 위하여 통하지 아니하면, 통곡하지 아니한다면, 요때 지는 뭐 강조 의미를 갖고 내요. 여기 이 사람을 위한다는 말이니까 이 동사 앞에 놓였을 때 강조하기 위해서 지가 왔네요. 그렇죠? 저 사람은 아니라면 이 수여라. 누구를 위해서 통과하냐, 슬퍼하겠느냐. 내가 아끼는 제자 안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32살 죽었을 때 공자는 참 자기를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시키면서 수제자라고 할 사람, 그런 사람을 과연 죽었을 때 과연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겠 하늘이 나를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슬퍼했는데, 그것이 뭐 너무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발표했는데, 좀 공자도 좀 성인이지만 때론 뭐 감정을 참 많이 억지로 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년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했는 건 참 인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공자를 이제 따르지 않겠냐, 인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부처님 도력이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을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살려주겠다. 난 내 시킨대로 해라. 집집마다 죽지 않냔 집에 가서 살 10알만 구해온더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 뭐 집집마다 다 사람 죽었겠죠. 결국 못 돌아오니까 봐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데 통곡하다. 저는 통곡 가장 슬피 우는 사람을 저는 우리 어머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형 큰아들이 돌아갔었을 시키면서 뭐 불의 사고로 돌아갔을 때 땅을 치면서 우는 그 모습이 참 아직도 선합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 되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누가 그렇게 죽었을 때 통곡을 할 사람이 과연 있나요? 아니면 내가 죽었을 때, 본인이 죽었을 때 누가 그렇게 통곡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좀 한 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저희 생각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어 선진편 9장을 함께 봤는데요. 이번 장은 아주 짧지만 인간의 감정과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안년이 죽었을 때 이야기였죠. 평소 늘 절제와 중용을 강조하던 공자가 이날만큼은 참지 못하고 통곡을 했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라 하면 감정을 초월한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어 속 공자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듯합니다. 안년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너무 슬펐어 고골하며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정도의 슬픔입니다. 평소 공자는 감정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는가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년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논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공자는 제자들을 참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자공은 말 잘하는 능력이 있었고, 자로는 추진력이 있었고, 염류는 행정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안년의 대신은 특별했습니다. 공자는 안년을 두고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고,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즉 안년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제자가 아니라 공자의 철학을 가장 깊게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세상 살아보면 압니다. 사람은 많아도 정말 내 마음과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공자는 안년의 죽음을 단순한 제자의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어갈 한 사람의 이름을 느꼈던 것입니다. 공자는 또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애통해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는가? 라고.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해온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감정을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고 누군가는 내 삶의 방향을 함께 만든 인연입니다. 현대사회는 자꾸 감정을 균등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모든 관계를 비슷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계는 깊이가 존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지인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철학을 이해해주고 나를 성장시킨 사람을
이런 아픔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수양을 하면 감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수양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평소에는 절제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슬퍼해야 할 순간에는 깊이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별일 아닌 것에는 과잉 감정을 쓰고 정작 소중한 관계에는 무감각합니다. SNS 댓글 하나에는 밤새 분노하면서 가족의 아픔에는 무심합니다. 조회수에는 예민하면서 사람의 진심에는 둔감합니다. 공자는 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왜 현대인은 깊게 슬퍼하지 못하는가요? 요즘은 빨리 회복하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티내지 말고 울면 약하다고 하고 감정을 오래 가지면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슬픔조차 소비처럼 처리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슬픔을 억지로 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슬픔도 관계의 깊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얕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 내 삶을 바꾼 사람이라면 그 상실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장은 결국 이런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 진짜 인연은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리고 또 하나 감정에도 옳은 자리가 있다라고. 공자는 아무데나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인연 앞에서는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대인 관계는 많지만 깊이는 약해졌습니다. 연락처는 수천 개이지만 정작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그렇게 울 수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당신이 떠났을 때 누가 그렇게 슬퍼해 줄 것인가? 그 질문이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자는 성인이지만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인연 앞에서는 깊이 슬퍼할 줄 알았고 그 슬픔을 억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논어선진편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관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라. 그것이 공자가 말한 인간다움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해원 컨설팅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